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이다. 근데 사실 저는 정치적인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정치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정치적으로 보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보통 보수 쪽 사람은 저한테 정치적이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진보 쪽 사람이 너가 보수 아니냐 이렇게. 근데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제 기본 입장은 선출직은 그러니까 선거에서 한 표라도 졌으면 진 거는 인정하는 거고 선출직은 한 2년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그런 거는 미국같이 저렇게 박 터지게 싸운 나라도 그런 룰은 지킵니다. 그런 룰은 지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잖아.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앞에 바이든 또 더럽게 씹고 막 이래도 가만히 있잖아. 그쪽 세력들은. 그게 세력이 적으냐 걔네가. 민주당이 세력이 적으냐. 아니 그렇지 않아. 걔네도 크게 많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런 식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한 표라도 치면 승복하고 어느 정도는 놔뒀다가 사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도 원래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룰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는 사람이 힘들어. 그래서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당이다. 그게 어느 당이든 여당이다. 선출직은 존중을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는 여당이다야,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건데, 내가 정치적 특정한 색깔이 없음에도 사람들이 자꾸 나를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건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게.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당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끊어놓고 봅니다. 끊어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잘라도 보면 있잖아요. 잘한 때가 있고 못한 때 있어요. 그런 거라니까. 단지 끊어서 보고 총량에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도 많이 있어.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그 양반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잘못하면 필리핀이나 그렇게 이상한 민주주의, 인도나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재를 한 거에 찬성하느냐? 그건 아니야. 이게 끊어서 보는 방식이에요. 끊어서 보는 방식. 그리고 저는 당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전라도에서 너무 한쪽 당을 찍어주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당에 충성을 하지, 사람이 지역민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표를 주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공천이 국회의원이거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라도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경상도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경상도는 그 부분이 많이 희석됐어, 사실. 희석됐어.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나 강원도 같이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데가 좋아. 그러면 나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까를 내가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그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어느 당은 무조건 돼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공천권자에게 줄을 서지 절대 국민이나 시민을 보지 않아. 그게 저는 전라도가 몇 번을 집권했어도 오히려 경제력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지금 사실 관심 있는 사람은 약간 전환길이라는 특수한 사람에 관심이 있지, 갑자기 뭐 이렇게 희한하게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 게다가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분이 나왔을 때도 황현필 씨는 왜 안 나오느냐라고 했는데 황현필 씨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저는 장쪽 다 알고 있었어. 근데 황현필 씨는 정치색이 뚜렷한 사람이고 전한길 씨는 정치색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하는데 재밌는 거는 야 무슨 유튜브 그것도 무슨 전문직도 아니고 무슨 그 사람이 대학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그냥 학원 강사면 그렇게까지 최고 레벨로 봐주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나는 국회의원 20명이 덤벼도 못 이기겠다 이랬는데 국회의원 누구는 100명이 덤벼도 못 이기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던데. 야 진짜 뭐 이렇게 혼자서 다 해. 혼자서 막 원맨 쇼를 찍고 있지. 그 현상이 특이한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정치나 이런 쪽에는 별 관심이 없고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만약에 환경이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재벌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경영에 참여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쪽에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통의 사람이 개인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 어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해 못하냐면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도 저랑 비슷한 사고를 할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집단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것과 그 당을 동일시 여겨.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생명의 탄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생일 특집으로 꺼낸 거예요. 생일 특집으로. 요 되게 재밌다고 들어봐. 기독교나 이슬람은 생명을 누가 주는 거냐면 신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신이 생명을 꽂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품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함량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쭉쭉쭉 씨 뿌리듯이 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최대 문제는 뭐냐면 품질이 다르죠. 외모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누구는 쉽게 말해서 금수저고 누구는 거지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등을 도대체 어떻게 할래? 이거가 얘네가 풀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네 논리 구조에서. 그래서 얘네는 신이 뿌려주기 때문에 신 아래 평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발생하는 기원 중에 하나야. 기원 중에 하나. 신 아래 평등. 그리고 직업에 차등이 존재할 수 있느냐? 어차피 뭐 그거는 이 세계는 신들의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는 어차피 부정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신이 그냥 부여한 권한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맡은 일이나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대한항공에 취직했어. 그러면 아니 그냥 여자애가 취직을 했어. 그러면 어떤 애는 비행기를 타고 어떤 애는 지상근무를 하고 어떤 애는 창고 관리를 할 수도 있어. 물류 관리를 할 수도 있어. 또 어떤 애는 버스 그거 계속 왔다 갔다 요거 하는 걸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애는 계속 티켓만 발권해. 그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차등이 있지. 제가 비행기를 오래 타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외모 차등.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한국 비행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외모 차등이 있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만약에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주듯이 그게 무슨 큰 그게 되느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한데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신 아래 직업의 평등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의 차이를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신이 완벽하게 냈대. 뭘 완벽하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이 완벽하게 냈으면 이렇게 거지 같은 세상이 만들어져도 안 되고 인간의 능력 차이가 존재해도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신이 모든 걸 만들어 버리면 무슨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악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래서 악은 마치 컴퓨터의 버그처럼 오류가 나는 거다. 그리고 그 오류는 자기 결정성,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얘네예요. 자유의지.
근데 자유의지도 거지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신이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 성립 자체가 안 돼. 그냥 개구라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개구라야. 그런데도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 왜? 속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동해서 살 빼는 것보다 약 먹는 게 편한 거고 수술하는 게 편하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그거는 부작용이 없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알아. 답을 알아.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 유신론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해법은 없습니다. 저건 답이 결정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우리 가족에 우리 둘이 있고 여기에 얘가 하나 더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이 구성해 준 계약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좁힐 수가 없어. 내가 얘를 좁힐 수가 없어. 내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신이 나에게 맡긴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하면 내 돈이 있고 은행 돈이 있는 거야. 은행 돈이 있는 거야. 빌렸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해가지고 빌렸어. 그건 은행 돈이잖아. 그거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은 날려도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애들을 줘 박아도 안 되고 신이 넣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름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얘를 자기 자질이 잘 발현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젊은 애들이 하고 있는 애들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뭐 어떠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한 교육 방식이 이 기독교적 사고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때 교육 방식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교육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육 방식은 줘 터지기 일쑤고 무시당하기 일쑤고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왔지. 근데 지금은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뭔 세상인가.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손자녀들 키우는 여러분 딸이나 아들을 보면서 야, 우리 때하고는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이 생각을 하면 정상입니다. 그 생각도 못하고 있으면 치매입니다. 치매입니다.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애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두드려 맞는 게 비정상이고 지금같이 애도 사람 대우를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정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글을 올리는 거는 언제나 똑같아. 세상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현상이다.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존의 탄핵 때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끝났어.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생각해봐. 근데 계엄을 하고 10%까지 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다 끝날 줄 알고 아무도 살아나는 쪽에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안 걸었어. 여당 사람들도. 근데 갑자기 한 명의 투사가 나타나. 갑자기 아무도 그쪽에 여당 국회의원들도 동참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음 누구를 내세울 거냐가 논점이었었어. 가만히 봐봐. 이거는 어차피 끝난 거고 논점이었어.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빡쳐서 갑자기 잔다르크가 나왔어. 잔다르크 체게바라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왔어. 그래갖고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뭘 해.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보통 정치인이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설득력이 큰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사람 말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논리 구조를 동의하는 건 아닌데 목적이 없는 사람이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주장했을 때 그 설득력은 훨씬 강력해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주장을 하면 사람이 저건 저래서 그럴 거야 이 생각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졸고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고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이 저렇게 되면 학원 강사로 잘립니다. 교육,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이 교육, 종교, 그 다음에 뉴스는 중립의 의도가, 중립의 의무가 있어. 교육하고 뉴스하고, 그러니까 뉴스는 편향되면 안 돼. 예.
그냥 사실만 보도하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종교나 교육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애들이 무슨 뭐 찬성을 한다거나 반대를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학교가 그런 식으로 성명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거든. 그거는 성립될 수 없어. 그거는 전부 중립을 해야 되는 거고,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공무원도 중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의무 중에 하나야. 그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어떤 걸 편향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기독교 단체나 저런 데서 저런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저것들 다 세금 때려야 돼. 원래대로 하면. 저그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면 세금 때려야 돼. 그리고 방송이 만약에 판단을 내리기를 원하면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유튜브하고 뭐가 달라. 그럼 그냥 쥐가 쥐 얘기하는 거야. 가로세로 연구소나 KBS나 뭐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신료도 거두면 안 되고 정부 지원금도 들어가면 안 돼. 너희들이 그냥 먹고 살면 돼. 가로세로 연구소 뭔 얘기를 해도 관계없어. 왜? 우리한테 돈 달라고 안 해. 자기네들이 알아서 벌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야. 그거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종교도 중립적으로 해야 돼. 근데 저 기독교 개신교들이 저런 미친 짓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단 뭐가 희한하다고 생각하냐면 한 명의 투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저같이 역사 쪽에 있었던 사람은 그분을 아는데 일반인은 생전 들어보도 못했던 사람이야.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거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뭔지 모르는데 인지도 엄청 높은 사람, 허경영 씨. 그리고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진짜 누군지도 몰랐다가 대통령까지 된 희한한 또 분이야. 거의 정치판에 수십 년씩 굴러먹어도 한 자리를 못해서 막 이러는데 어떻게 몇 년 전까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졸고 있다가 하니까 돼 있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또 요번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게 갑자기 학원 강사하다가 빡쳐가지고 그거 두 가지 때문에 빡친 거예요. 소송 걸었잖아. 자기한테 소송 걸었잖아. 몰라. 저도 소송 당하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소송 걸면 갑자기 또 빡쳐가지고 종교가 중립하면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래 빡쳐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나올 수 있어. 빡쳐서 나올 수 있어.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의 선택이니까. 이렇게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뭔가 특이한 흐름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어떤 기폭제, 시대적 요청이 있었던 거를 터뜨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확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화약은 존재했던 거고 불이 붙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그런 거 연설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진짜 병신들인갑다. 그거 하나 연설할 놈이 없어. 여당 야당 통틀어도. 그러니까 학원 강사급의 연설 능력도 안 돼. 제가 그거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나는 딴 거는 몰라도 미국이 참 부러운 게, 예전에 그 얘기 했어요. 저 트럼프나 이런 분들은 워낙 좀 특이한 분이고, 오바마가 연설할 때 나 그거 진짜 멋있거든. 이게 사람이 멋있어. 내가 뭐 영어를 잘 알아듣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고 있는데 멋있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유 질문을 받는 거야, 그 기자들한테. 그리고 기자들도 그게 이제 색깔이 있다고. 그래서 좀 봐주려는 기자, 띄워주려는 기자도 있고, 뭐 청문회 때 뭐 이런 것도 비슷하잖아. 그래갖고 막 날카롭게 지랄하는 기자들도 있어. 근데 트럼프는 너 그런 거 하지 마. 어디 되도 않는 질문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거든. 아니 봐봐. 너 같은 놈 막 이러면서 막 대든다고. 트럼프는 기자랑 싸운다니까. 기자랑 싸운다니까. 근데 오바마는 진짜 부드럽게 그거를 이렇게 싹 받아. 무슨 노자 철학, 노자의 유해 철학, 물의 철학 뭐 이런 것 같아.
싹 웃으면서 살살살 하면서 싹 돌리는데, 야, 씨, 우리도 저런 정치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제가 부러운 건 그거지. 야, 2번이나 했는데 퇴임할 때 지지율이 60%.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3인만 안 걸리면 트럼프하고 붙으면 트럼프도 이길 수 있는 게 오바마라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보다 어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나름 미국에서 그 흑인 계열로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좀 그늘도 많이 있었겠나 싶어. 그런데도 그렇게 여유롭게 사람들을 대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때 저는 꼭 이렇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수첩공주 뭐 이래갖고 보고 읽고 뭐 이랬었거든. 근데 오바마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몰라, 뭐 자기도 대본을 검토는 했을 건데, 그거를 전부 숙지하고. 그래서 그 얘기도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외국인들이 저런 거 발표하고 이렇게 뭐 연설하고 할 때 대본이 없고, 저 사람들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줄거리만 몇 개 딱 잡고 들어가요. 아니, 이런 거는 그냥 대충 하는 거고, 좀 큰데 딱 잡고 들어가고, 이건 뭐, 그냥 내 맘이야. 듣기 싫으면, 나가! 아니, 근데 유튜브도 구분 못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뭐라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는 둥, 왜 반말을 하냐. 나가! 유튜브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공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말 잘 안 합니다. 생각하고 약간 다릅니다.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시간 계산 딱 해가지고 요거 딱 준비해 간다고. 챕터를 잡아. 그리고 저는 원래 시험 볼 때도 딱 이렇게만 하거든. 세세하게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탁탁탁탁 기승전결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쫙 끄집어 가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쓰는 거거든. 저는 저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대본이 완전히 숙지될 때까지 연습한대. 정치인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보이는 거래. 야, 나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야, 정치인도 확실히 민주주의라고 개판인 게 아니야. 한국 정치인들이 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그 정신이 없는 거야. 우리는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이러면, 가짜 뉴스라 진짜 뉴스를 구분 못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들이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렇게. 야, 그건 사석에서 하는 얘기야. 공사도 구분을 못 해. 그거를 발표하러 나온 사람이. 그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야. 그걸 기자의 질문은 그 사람이 연맥이려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 여러 경우들이 있다니까. 근데 원래 기자들은 그런 거요. 그럼 기자들이 물고 뜯는 게 기자지. 덕담하는 게 기자냐? 덕담하는 건 할배지. 앞에선 덕담하고 뒤에서 악플 붙이고, 뒤에서 악플 달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부러워서. 근데 지금도, 야, 이렇게 큰 판이 벌어졌는데 정치인 중에 연설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세상에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나 싶어. 아니, 어떻게 한 놈이 없어. 여야를 통틀어도 한 놈이 없어. 말 한마디도 못해. 야, 이런 사람이 무슨 국민을 대표하고, 그러니까 패거리만 지어가지고 당론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색깔을 못 내. 네, 자기 색깔을 못 내.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그런 말을 제일 잘했던 게, 제 기억에는, 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나 싶어. 아니, 뭐 여당 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는 제일 잘했어. 그리고 이 양반이 순발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에 그 마누라 걸렸을 때 지금 대통령하고 약간 또 다른 결로 했잖아. 그럼 마누라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걸로 역전시켰어. 아니야. 그게 아마 참모들은 절대 그런 거 안 시켰을 거야. 그거 순발력이야. 그런데 그게 사람을 신금을 울린 거야. 전환기 씨도 내가 그거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쇼맨십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아니야.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닐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누라가 돈 잘 벌어 오는데 지금 지랄을 한다. 그 얘기를 하잖아. 그게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알고 너네를 이런 걸 계몽해야 돼.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 근데 그 얘기, 아니, 사실일 거야.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야. 마누라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지. 이게 지금 미쳤나? 뭔 짓거리 하고 있어. 이 생각 분명히 할 거거든. 아니, 학원 선생님 잘린다니까, 저거. 잘린다니까. 물론 그 뒤로 뭐 어떤 인생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그리고 연봉 60억이라 하면 계속 60억 받은 거 아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 코로나 되고 사교육 시장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서 연봉이 오른 거야. 그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 우리나라 연예인들 몸값이 왜 올라가느냐. 넷플릭스나 이런 것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 이게 다 퍼지니까 몸값이 올라간 거지. 그전에는 그렇게 안 비쌌어. 이게 시장 자체가 확대되면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인터넷 시장이 확실하게 열리면서 전국을 다 먹으니까 일타 강사가.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먹은 게 아주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뭐 한 번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그 생각도 드는데 우리 쩔이니까 그런 생각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그 마누라 입장에서는 연금 아니요. 죽을 때까지. 연금 날린 거 아니에요. 연금 날린 거. 저게 지금 몇십억만 날린 게 아니고 한 번 날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저렇게 한 번 하면 다시는 저게 안 되거든. 몰라. 뭐 엄청난 비호 세력이 있으면 몰라도 쉽지 않아. 저게 교육자로서의 중립의도 그거를 어긴 거야.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원 저 오너라도 나 같아도 난리야, 저거.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뭐 100만 유튜버는 다 지랄 없어. 그거는 날리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적 판단이야. 그래서 마누라 입장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나 싶어. 참. 그래, 밥도 안 차려준다. 시켜 먹는 값지! 배달의 민족. 그런 거 잘 시켜 먹게 생겼던데. 사람이 소박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뭐 귀족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몰라. 그래서 저는 그 양반한테는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한국인들이 갑자기 저렇게 쏠리게 됐는지 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게 쏠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쪽인가? 이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점점 여당 국회의원도 그쪽으로 들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쪽에 아무도 관여 안 했어. 이 줄인가? 이러면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광화문 뭐 이런 거 해봐. 여당 국회의원 진짜 많이 올 거다. 살아나는 거 아니오? 이제 이렇게. 그 전에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후보로 누가 나올까? 여당 보수 쪽에서는 누가 나올 걸 가지고 계속 여론조사가 나왔다가 지금은 찬성 반대냐로 여론조사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재미있는 문제. 근데 어른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당과 인물을 구분하지 못해. 어른들을 제가 비판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비판하면, 여러분 자녀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할 겁니다. 당과 인물을 분리시킬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불교식 사고하고 유교식 사고의 차이예요.